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까만색으로. 까만색이다. 네, 오늘부터 오늘 할 거는 요 정적분, 정적분이 될 거고요. 이제 챕터 4.10에서 이제 부정적분을 했고, 오늘 할 거는 정적분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 저번 주에 그런 어떤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적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배웠고, 그게 이제 어떤 도형을 잘게 쪼갠 다음에 우리가 쉽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작은 도형으로 여러 개 잘 쪼갠 다음에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어떤 도형의 뭐 넓이를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정적분. 그래서 저번 시간 했던 거 이제 거의 근사 값을 찾는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할 거는 정확한 값을 찾는 그런 파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적분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뭐 이런 적분 공식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이 여기 페이지가 얼마나 될까? 페이지가 꽤 되긴 하네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러면 가봅시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전에 이제 리만 합이라는 리만 썸이라는 개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적을 구할 때 이제 이런 사각형을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예쁘게 그릴까? 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일단 N개로 잘게 나누는 거예요. N개로 잘게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 예를 들어서 XI부터 XI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이제 이 사각형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를 차지하는 사각형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사각형의 넓이가 뭐 이렇게 되냐 아니면은 이렇게 되냐 그런 거를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도 포함을 해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x 스타라고 했을 때 이 x 스타의 함수 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각형의 넓이를 밑변의 넓이가 델타 x가 되고 그리고 이 사각의 높이가
x 스타에서의 함수값이 됐죠? 소리가 괜찮은가? 잠시만요. 소리가 괜찮은가? 이대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각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요거를 i-1로 하고 이거를 i라고 하면은 뭐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더한 게 이 곡선의 면적이 아래에 있는 면적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델타 x는 b 빼기 a 나누기 n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저번에 했던 거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번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때 이제 좀 제한이 있었어요. 제한이 뭐냐면은 함수 fx가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음수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이런 제한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좀 더 넓은 함수의 집합에 적용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정적분으로 사용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분이라는 거는 이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에 이제 일반화된 개념이에요. 일반화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함수 fx는 연속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양수로 제한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함수 fx가 구간 AB에서 정의되어 있다면은 정적분 함수 f의 정적분 A부터 B까지 요거는 이런 식으로 쓰고 요거는 약속이죠. 함수 fx dx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겠다.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만합인데 그 구간을 무한히 많게 해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다루는 게 어떤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fx가 연속이거나 양수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여기서 이제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할 때 함수 fx는 A에서 B 구간 사이에서 위에서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적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가 익숙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적분기호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둘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적분 같은 경우는 숫자예요. 어떤 값이 딱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의 그룹, 함수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수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얘네가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디 보자. 이런 적분 표기법은 이제 17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요거를 이제 처음 고안한 사람이 요 라이프니츠죠. 라이프니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서로 독자적으로 이런 미적분학을 정립을 했는데 결국 뉴턴이 더 유명한 사람이라 그 당시에 이제 뉴턴이 좀 더 주목을 받고 라이프니츠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런 미적분 표기 방식은 대부분 요 라이프니츠가 썼던 방법을 따라간다 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아이작 뉴턴이랑 함께 미적분학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분기호라고 하죠. 적분기호는 S. 그래서 우리가 뭐 시그마 혹은 이제 서메이션에 그래서 뭔가 더한다는 거죠. 그거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적분기호 아래 위에 있는 이 숫자는 적분을 하는 구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boundaries. 그리고 이 A랑 B는 우리가 적분을 할 그 X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 적분의 이제 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이제 아래 값, 그리고 B는 이제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최대 최소라고 봐도 되고요. 이게 극한이랑 이제 극한이 리밋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거기서 말하는 극한값이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경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경계 그리고 여기 B가 위에 경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적분 안에 있는 요 함수 fx를 우리가 인티그런트, 그래서 이걸 피적분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요 dx라는 게 우리가 함수 fx가 이제 어떤 x의 함수일 때 요거를 이제 적분 변수라고 부를 거고요. 적분하는 변수. 그래서 여기는 이제 fx dx라 나와 있는데 나중에 뭐 나중에 한참 뒷부분 가면은 뭐 적분을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fx dx dy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해가지고 뭐 dz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The variable of integration is a dummy variable and has no impact on the computation of the integral. 그래서 이게 x라고 쓴 게 사실 x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라고 써도 되고 u라고 써도 된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전에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면은 이 값이 존재하면서 이제 유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함수 fx가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는 a, b에서 적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일단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수가 연속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미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불연속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적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제로 만약에 이런 불연속점이 뭐 finite number라고 하면은 무한히 존재한 게 아니라 그냥 몇 개 존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불연속점이 엄청 많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직사각형으로 나눠서 이제 리만 합을 구할 때 직사각형으로 나눠서 했다. 그치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 없고 이제 어떤 다른 모양으로 해도 삼각형으로 하든 뭐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삼각형으로 하든 사다리꼴로 하든 뭐 원으로 하든 별 모양으로 하든 별 모양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요거를 리만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형식의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죠. 다른 모양으로 쪼개서 해도 된다. 그치만 만약에 이런 일정하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서 정적분을 정의를 하면은 it is not sufficient to take the limit as the number of subintervals goes to infinity. 뭔가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n을 무한히 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대신에 이때 뭐 넓이를 극한을 취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레귤러 파티션, 그러니까 모양이 일정한 식으로 방식을 나눠서 정적분을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Evaluating an integral using the definition.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네요. Use the definition of the definite integral to evaluate this. It's the right endpoint approximation to generate the Riemann sum. 되어 있네요. 2에서 0까지 0에서 2까지 x제곱 dx였죠? x제곱 dx 이거를 이제 정의를 따라서 접근해 봅시다. 일단 리만썸을 구해야 되죠. 뭐 일단 정의대로 써보면은 요렇게 x 스타 델타 x 요게 이제 사각형 하나의 넓이고 이 사각형을 쭉 더해 나갈 거예요.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야 되고요. 칸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스타는 뭐 구간 xi-1, xi 사이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델타 x는 xi 빼기 xi-1 혹은 요거를 뭐 a를 0, b를 2라고 하면은 b 빼기 a 나누기 n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 fx가 x제곱이고요. 이걸 정의를 따라서 해보면은 리미트 일단 요거부터 구해봅시다. 요거부터 x 스타 델타 x는 여기 함수 fx가 요거니까 x 스타의 제곱 그리고 델타 x는 2분의 n이에요. 요거 b가 2고 a가 0이고 n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right end point approximation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을 사용을 해서 사각의 높이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x 스타라는 거는 xi가 될 거고요. 따라서 요거는 xi의 제곱에 2분의 n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합이죠. xi의 제곱에 2분의 n 요거를 요거를 가기 전에
요거를 가기 전에 xi란 게 플러스, 그러니까 얘를 구간이 있으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어떤 구간이 있으면은 x0, x1, 땡땡땡에서 xi-1, x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A에다가 x1이면은 이렇게 델타 x를 한 번 더한 거고, x2면은 델타 x를 두 번 더한 거. 그러니까 이게 A 플러스 I 곱하기 x 플러스 I 곱하기 델타 x가 될 거고요. 요거는 또 지워버리고 A 플러스 I n분의 2 이런 식으로. 근데 A가 0이죠. 그러니까 2i분의 n이에요. 요거는 2i분의 n의 제곱에 2분의 n 이렇게 될 것 같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요거의 합을 구합시다. i가 1부터 n까지, i가 1부터 n까지일 때 f x 스타 델타 x는 이렇게 있고, i를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8에 지금 2에 3승이 있고, 그 다음에 n에 3승이 있고요. 그리고 i의 제곱이에요. i의 제곱. 얘는 상수 처리되니까 밖으로 빼버리고 개수가 되는 거죠. n, i는 1, i의 제곱.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8분의 n의 3승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돼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8분의 6 n의 3승분의 1 2n의 3승 더하기 3n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정적분 0부터 2까지 x제곱 dx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 n에다 리밋을 취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8분의 6에 n 3승분의 1을 이렇게 각각 넣어주면은 2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요거 이렇게 표시를 해요. 화살표에서 이렇게 0으로 간다. 그럼 값은 8분의 6 혹은 3분의 4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 공식 이용을 해서 해보면은 3분의 1 x의 3승 0 2가 돼서 3분의 뭐 잘못됐죠? 8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2를 여기다 안 곱해줬구나. 이게 6분의 8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3분의 8 요게 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항의 기본 정리 이용을 하면은 요거를 이제 바로 쓸 수 있지만 아직은 이제 정적분의 정의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구간 나눠가지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다 구해주고 또 여기서 리만 합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i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렇게 해주고 이게 다 더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그 합 공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은 이렇게 3분의 8을 얻었는데 이렇게 하면 일일이 하면 힘드니까 나중에 이렇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아직 다행히도 제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네요. 내용을. 그리고
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뭐 해보죠. 0부터 3까지 2x-1 0부터 3까지 2x-1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얘 값이 얼마냐? 요거는 이제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만합이죠. i는 1부터 n까지 f x 스타 dx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끝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게 아니라 델타 x죠. 델타 x는 공식 생각해보면은 b 빼기 a 나누기 n이고 요거는 b가 3이고 a가 0이니까 3분의 n이에요. 그리고 x 스타는 우리가 오른쪽 끝점을 이용을 할 거니까 xi가 되고 여기서 델타 x라는 게 xi 빼기 xi-1이니까 그래서 이게 a 더하기 i 곱하기 델타 x인데 a는 0이고 i는 그대로 그리고 델타 x가 n분의 3이니까 이거는 n분의 3i 그래서 fx 스타 델타 x는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fx가 2x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x 스타는 아까 구했어요. n분의 3i 빼기 1 요거는 n분의 6i 빼기 1이 될 거고요. 요거 이제 합을 구하면은 i는 1부터 n까지 합은 fx 스타 델타 x n은 i 1부터 n까지 요거를 차근차근 합시다. 제하 기갑 3번이 안녕하세요. 출첵 아직도 안 넣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넣고 있어.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넣어야지 하는데 빵떡이를 아직도 못 넣고 있어요. 6i 나누기 n 빼기 1 이렇게 되고 네, 뭐 잘못된 거 있나? 잘못됐죠? 요거를 가기 전에 요거를 빼먹었어요. 요게 fx고 여기 델타 x를 곱하는 걸 까먹었네. 여기다 델타 x가 3분의 n 그러면은 일단 앞에 항이 n 제곱분의 18i죠. 9 곱하기 2 그리고 i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항은 3분의 n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합은 이렇게 빼기 3분의 n 요거는 이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i는 1부터 n까지 일단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이렇게 해주고 i 빼기 i는 1부터 n까지 3분의 n 그럼 일단 앞에 거는 18 나누기 n의 제곱 그러면은 요 i를 1부터 n까지 곱한다 요거 더한다 요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고요 뒤에 거는 그러니까 이제 n배 하면 되는 거죠 3분의 n의 n 정리하면은 9 n제곱 더하기 n인데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하고 뒤에 거는 그냥 3 그래서 6 더하기 n분의 9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일단 극한을 취해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합의 극한 델타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합은 요거니까
6 더하기 9분의 n.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0으로 가죠. 아주 큰 수가 여기 있으니까. 따라서 값은 6이 될 거고, 요게 우리가 구하는 정적분의 값이 돼야 될 거예요. 제가 계산을 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0에 3에 2x-1 dx. 요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요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 다음 챕터에서 다음 섹션에서 배울 거지만 미리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서 3이죠. 는 9 빼기 3 6 해서 요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다행히도.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거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거 다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뭐 지금도 하겠죠. 어차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 실질적인 계산은 거의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루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지루하다. 왜냐? 이제 이런 미적분학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리만합의 극한을 취하지 않고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거다. 그치만 지금은 이런 정적분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곡선 아래 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용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말이야? 잠시만요. 좀 뭘 하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무슨 말이야 이게? 원의 면적을 이용을 해라. 요거를 구하라는 건데, 무슨 말이지? Use the formula. 그러니까 그 면적이 뭐 파이 아래 제곱이잖아요. 요거랑 뭔 상관이야?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반지름이 3인 반원의 넓이를 나타낸다. 아니 뭐 뜬금없이 뭐 이런 식으로 in the case of a curve or function dropping below
the x-axis. 그래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x가 0이면, x가 3이면은, 함수는 3 넣으면은 0이 돼서 3이 될 거고요. x가 6이면은 f는 0이 되고요. 그래서 3에서 0이면은 뭐 이런 식의 함수인데, 뭐 이게 뭐 이런 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루트 9 빼기 x-3의 제곱이면은 y제곱은 9 빼기 x-3의 제곱, x-3을 넘기면은 y제곱은 3의 제곱. 그래서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인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파트가 요 파트가 요거예요.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3부터 0까지 적분을 하면은 3부터 0까지 적분을 하면은 요만큼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그냥 이제 면적이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파이 아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4분의 9파이. 뭐 요런 거 같은데, 요거를 뭐 요런 식,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리만 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요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거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바로 이제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꼭 적분 파트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가 하면은 조금 회의적이긴 하네요. 이게 적분 파트에서 굳이 다뤄야 되는 내용인가, 이게 필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요것도 이제 함수가 y는 2x 더하기 3이면은 요거를 2부터 4까지 적분할 거예요. 2에서 4까지 fx dx면은 함수를 그렸을 때 2부터 기현님 안녕하세요. 2부터 4까지 이제 어떤 1차 함수를 이렇게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구질구질하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분하지 말고, 요게 딱 봐도 그냥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x가 2일 때 여기 높이는 얼마야? 7이죠? 4 더하기 3. 그리고 x 값이 4일 때 여기의 높이는 8 더하기 3이니까 11.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거를 이제 구질구질하게 뭐 리만 합의 극한을 취해가지고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사다리꼴이니까 이거 구하면은 공식 어떻게 됐더라? 2분의 1 반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죠? 18. 그러면 이제 요런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니까 요걸 딱 반으로 나누는 거죠. 면적이 18이다. 그런 내용일 거고요. 면적과 정적분.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를 할 때 이제 fx가 음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버렸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커브 아래의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만약에 fx가 음수일 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어떤 면적인데 면적을 우리가 면적값이 음수가 되는 그런 거를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리만 합으로 돌아가서 fx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뭐 함수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는 양수고 이 구간에서는 음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 보자. 그리고 이제 리만 합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왼쪽 끝점으로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을 그려 나간다 라는 거고요. 요거는 오타죠. 이게 여기 좀 더 짧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아마 레이텍스에서 이제 뭐 명령어를 뭐 이런 거를 썼을 것 같은데 슬래시 역슬래시죠. 요거를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각형들 쭉 세워서 사각형을 곱하고 만약에 함수 값이 양수면은 이제 우리가 봤던 요 면적이라는 게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던 이제 요 사각형이랑 요 사각형 요런 사각형들은 면적이 양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함수 값이 음수면은 요거의 곱은 음수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면적이 음수다 이런 식으로 그 실제 물리 문제에서 뭐 물리 문제 혹은 기하학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실제 물체가 있으면은 그거에 뭐 면적을 구하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면적이 양수가 돼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미 함수 fx 요게 fx라는 게 꼭 면적과 관련된 어떤 물리 단위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봐서 추상적인 함수로 봐서 그때 이제 그래프상에서의 그래프 위에서의 면적은 음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 위에서는 이런 면적이 음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 x축 위에 있는 면적 빼기 x축 아래에 있는 면적을 이렇게 차이를 구하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리만 합은 리만 합은 area between the curve 그래서 만약 극한을 취하면은 결국 요 x축과 x축 위에 있는 요 곡선 사이에 들어가는 면적 그리고 x축과 x축 아래에 있는 요 곡선 사이의 면적 요게 이제 적분 값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면적을 이제 양수로 정의를 하면은 요게 A1 요게 A2가 돼서 적분 값은 A1 빼기 A2가 된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뭐 net signed area라고 되어 있는데 뭐 번역이 뭐 따로 있을까? 뭐 알짜 부호 면적? 뭐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미 함수 fx를 다룰 때 그래프상에서는 이런 면적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양수, 음수 혹은 0도 될 수 있고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3차원 세계에서는 면적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지만 이 그래프상에서는 음수가 돼도 된다.
그래서 x 위에 있는 면적이 더 크면은 요 면적은 양수가 되고 x 아래에 있는 면적이 크면은 요거는 음수가 된다. 둘이 같다면은 0이 될 거고요. Finding the net signed area. 예제가 나와 있죠. 이제 어떤 함수 fx는 2x라는 함수가 있고 요거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제 요 면적이 얼마냐라는 거죠. 면적이 요 면적을 그러면은 요거는 값이 0이에요. 값이 0이에요. 어디 나와 있죠? 여기 일단 둘이 대칭이고 x는 0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서로 같은 구간을 가고요. 그래서 요거의 넓이랑 요거의 넓이랑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음의 면적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양의 면적이 돼서 서로 이렇게 상쇄돼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2라는 함수 0부터 6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요거의 net signed area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요거는 a1 빼기 a2니까 a1은 딱 그림에서 보면은 요걸 면적 구하면 되죠. 그래서 밑변이 4 삼각형이니까 일단 2분의 1 밑변이 4 높이가 4 그래서 넓이는 8이고 a2는 요걸 양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 2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2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제 면적 부호를 가지는 면적은 a1 빼기 a2 그래서 6이 된다. 그 다음에 총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함수에 어떤 속도 함수가 있을 때 그 속도를 가지고 이동한 변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속도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그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이 그래프랑 x축 사이에 있는 면적이 변이가 되는 거죠. 변이 이런 식으로 뭐 물리 같은 데 가면 이제 지겹게 쓰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가 컨스턴트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 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은 단순히 요 속도값 할 수 있을까요?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시속 75마일로 2시간을 가면은 총 이동한 거리는 150마일이 된다. 요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요번에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2시간 동안 시속 60마일로 이동을 하면은 북쪽으로 120마일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돌아서 남쪽으로 3시간 동안 40마일을 간다. 그리고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북쪽을 이제 플러스라고 정의를 했을 때 60 곱하기 dt는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40 곱하기 dt 2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0 빼기 120 이렇게 된다.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처음 2시간 동안 이제 이 속도를 가지고서 이동을 해서 그 변이가 이 면적이 되는 거고 요 밑변이 2죠. 밑변이 2고 높이가 60.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0의 속도로 3시간 동안 달린 게 요 면적이 변이가 돼서 총 합은 0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알고 싶다라는 거고, 이거를 총 면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변위를 따지면은 120 빼기 120이 돼서 0이 되지만, 우리가 실제 차가 이동한 거리만 따지면은 120 플러스 120이 돼서 240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얘기했던 net signed area, 부호가 있는 면적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total area가 돼서 부호를 따지지 않고 다 양수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버린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정의, 함수 fx가 구간 AB 위에서 적분 가능하고, A1이 함수 fx가 양수일 때 함수 이제 곡선이랑 x축 사이에 있는 넓이, 그리고 A2는 함수 fx가 이제 음수일 때 그 이제 면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net signed area는 A1 빼기 A2가 되고, total area는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A1 더하기 A2가 된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함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의 면적이다. 요거 면적 있죠? 요게 아까 8이었고, 요게 아까 8이었고, 요게 아까 2였죠? 그래서 net signed area를 구할 때는 8 빼기 2가 돼서 6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속도의 함수다 그러면은 이게 변이가 되는 거고, total area, 총 면적은 8 더하기 2가 돼서 10. 그래서 이게 변이가 아니라 실제로 이동한 거리의 총 합이 되는 거죠. 8 더하기 2가 돼서 10이 된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빼고 더하고 그 차이죠. 그리고 아까 또 봤던 똑같은 함수죠. 이제 ex라는 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있을 때, 이제 부호를 따졌을 때는 이게 0이 되지만, 부호를 따지지 않으면은, 이걸 다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그래서 하나의 면적이 9가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면적은 18이 된다.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요거 정적분을 우리가 D만 합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똑같이 그런 극한의 성질을 따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적분을 A부터 A까지 하면은 이게 0이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일단 의미를 봤을 때 이제 A부터 B까지 이 면적을 구할 건데, 이 면적을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B가 A랑 같아서, 아니면 B를 이렇게 A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면적이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A가 B가 돼버리면은 이제 면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0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D만 합의 정의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I는 1, N,
fx 스타 델타 x였죠? 델타 x가 b 빼기 a n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b랑 a가 같아 버리면은 델타 x가 0이 되니까 당연히 합도 0이 되고 그 극한도 0이 돼서 이렇게 a부터 a까지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적분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 버리면은 이렇게 그냥 적분값은 0이 된다. 그래서 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적분을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제 B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은 요거는 A부터 적분을 한 거에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 거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부호가 반대. 그 적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이게 A고 여기 B면은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요거를 반대로 적분을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뭐 아까 봤던 이제 또 델타 x를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b 빼기 a냐 아니면은 델타 x가 a 빼기 b냐 요 차이겠죠?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한 거를 적분하면은 적분한 거를 더한 게 되는 거고, 뺀 거를 적분하면은 적분한 거 뺀 거, 요거는 뭐 당연히 극한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상수배 한 거 앞으로 뺀다, 이렇게 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인데, 적분하는 구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걸 읽어보면은 C가 A와 B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우리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A에서 B까지 fx dx예요. fx. 요거를 구간 이제 A와 B 사이에 어떤 점 C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A부터 C까지 적분을 하고 C부터 B까지 적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카일 리스님 안녕하세요. 이제 A부터 C까지 요걸 적분을 하고,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요거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랑 똑같다. 요게 되게 중요한 뭐 그런 특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유체역학 같은 거 할 때, 유체역학 그 중에서 이제 뭐 나비스톡스 방정식은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나비스톡스 말고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러 방정식인데, 이제 여기 어디서 많이 쓰냐면 천문학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주에 어떤 초신성이 있어가지고 초신성이 이렇게 폭발을 했어요. 해서 이제 이런 물질이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샥이라고 하지, 뭐 쇼크웨이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충격파, 쇼크웨이브, 충격파. 이제 뭐 핵폭발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걸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유체의 밀도를 따졌을 때 이제 여기를 로 1이라고 하고 여기 로 2라고 하면은 요거를 구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체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할 때 이걸 적분을 이용을 하거든요. 요거를
위치에 따라서 요 밀도의 함수를 나타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져요.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때 적분을 사용을 하는데 적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고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x 마이너스 l 그래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요거를 f 요거를 dx 하면은 이제 요거를 마이너스 l부터 0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l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되게 간단하게 나타난 건데 사실 이런 충격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충격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면은 적분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충격파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적분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딱 생각을 해도 나눠서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런 fx라는 함수가 이제 불연속일 때 되게 유용한, fx가 불연속일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공식이에요. 여기 따로 설명이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구하라는 건데, 아까 물 마셨어요. 별거 아니고 그냥 물 마셨습니다. 요거는 일단 뭐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익스프레스, 그냥 표시만 해봐라 라고 하네요. 요거는 이게 구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쫄았는데 이게 구하려면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3x의 3승 더하기 2x 더하기 2. 그러면은 상수 빼주고 이게 각각 다 나눠주면 돼요. x 세제곱 dx 더하기 마이너스 2, 1 x dx 더하기 뭐 그냥 상수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선형대수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적분이란 적분 연산이 이제 그런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선형성이 보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상수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각각 안에 있는 거를 각각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할 수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3에서 1까지 그러니까 4개의 정적분의 합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6 곱하기 x의 3승 dx 빼기 4 이거를 1에서 3까지죠.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x제곱 dx 더하기 2에 1에서 3까지 x dx 빼기 1에서 3까지 3d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적분값을 알고 이 적분값을 안다면은 이 적분값을 얼마냐 구해보라는 거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구간에 나눌 수 있다 했죠. 0부터 8까지 fx dx는
0부터 5까지 fx dx 더하기 5부터 8까지 fx dx.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게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면은 이렇게 5로 해가지고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해서 합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5에서 8 fx dx는 요거 10이죠. 빼기 여기 넘어갔으니까 요게 5니까 이거의 적분값은 알 수가 있고요. 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해봐야 돼. 1에서 5까지 fx dx는 1에서 2까지 fx dx 더하기 2에서 5까지 fx dx. 따라서 1에 2 fx dx는 요거를 이렇게 넘길 거예요. 요거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요거 값은 4인데 마이너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리고 요거 무슨 내용이지? Comparison properties of integrals. A picture can sometimes tell us more about a function than the result of computations. Comparing. 자, 이거 쭉 읽어보고 있어요. 를 가보면은 어떤 함수 f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a랑 b 사이에 있을 때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요거는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런 함수가 있을 때 이제 함수 fx 값이 뭐 이때는 음수고 이때는 양수고 이때 음수고 이때 양수죠. 근데 우리가 적분을 하려는 구간 내에서 이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양수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면은 여기가 음수인 거 여기가 음수인 거 상관없이 요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요게 적분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값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fx가 gx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그래서 요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gx라는 함수가 더 크고 그리고 요거 빨간 게 fx 뭐 여기서도 이제 gx라는 함수가 더 크죠. 그치만 우리가 적분을 하는 이 ab 구간 내에서는 ab라는 구간 내에서는 함수 fx가 gx보다 더 커요. 그때 이제 a, b 위에서 적분을 하면은 fx의 적분값이 gx의 적분값보다 더 크다라는 거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gx 적분한 거는 이제 요거밖에 안 되니까. 뭐 음수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제 어떤 이제 스몰 m이랑 라지 m이라는 상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fx가 이 둘 사이에 존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때 이제 이 구간 내에서 함수 fx가 소문자 m보다 작고 대문자 m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적분값은 여기에서의 적분값 요거는 이제 요거 색깔을 바꿔서 요거를 이제 이 적분값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 m 곱하기 b-a 하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대문자 m 곱하기 b 빼기 a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도 그냥 딱 그림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 두 함수의 구간 0,1 위에서의 적분이 아니라 그냥 두 함수를 비교를 하라고 하네요. 요것도 적분 파트에서 굳이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그래프를 보면은 0,1 위에서 gx가 더 크기 때문에 gx가 더 크죠. 그 적분값도 당연히 gx가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의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네요. 함수의 평균값 예를 들어서 이제 대수 수업을 들었는데 시험을 봐서 이제 이런 점수를 받았어요. 89, 90, 56, 78, 169. 그리고 이제 학점이 이 점수에 이제 평균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본 횟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봤죠? 6으로 나눠주면은 약 80점 이렇게 나온다. 뭐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뭐 B-가 되고요.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평가여가지고 절대평가인데다가 이제 그 구간이 딱 나눠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97%, 100%에서 97%면은 이제 뭐 A 플러스 97에서 뭐 93인가? 이제 A0 그리고 90이면은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87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80.33이면은 여기 뭐 B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제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는 요거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써요. 이게 근데 이제 수업마다 다르긴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수업은 이제 상대평가였고 그리고 이제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강이라고 하죠. 영어 수업 같은 경우 이제 다 절대평가로 이제 영어로 알아듣기 힘드니까 이제 영어를 절대평가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평을 한 것 같은데 상대평가할 때 이제 상위 35%인가? 뭐 35%였나? 기억이 안 나네.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이게 A, 이게 B, 이게 이제 C부터 F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웃긴 게 35% 내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사실 이제 교수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요거를 다 A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얘네들이 다 A 마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상대평가에서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어느 학교 다녔는지 뭐 특정이 가능하려나? 30%죠?
A, B. 이제 잘 기억은 안 나가지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값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딱 걸렸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이거 좀 어떻게 A-가 좋으니까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싫어하시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 학교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수업 조교하고서 이제 학기 말에 이제 시험 다 보고 채점 다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성적을 이렇게 넣을 건데, 그냥 옆에서 한번 같이 봐라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냥 그 성적을 이렇게 딱딱 넣으니까, 그 학생 순위에 따라서 딱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A, B 여기 뜨더라고요. 이렇게 뭐 B, B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35.01%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절대 A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학생 A 받고 이제 뭐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제 교수님 마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제가 다니던 학교는 뭐 그렇게 돼 있었고. 갑자기 이제 생각나가지고 B 마이너스.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딱 개수가 정해져 있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 시험을 6번 보고 그걸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V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게 어떤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은 구하기가 애매하죠? 이게 속도라는 게 이제 어떤 개수로 나타나는 함수가 아니니까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 이제 무한히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아이고, 풀렸다. 그리고 이제 정적분을 활용을 해서 그 평균적인 거를 구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x i 스타를 해서 이제 fx i 스타라는 함수 값을 구하고 n개 구간을 나눴을 때, 그리고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한 다음에 구간의 개수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x라는 게 b 빼기 a 라는 게 n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고, 그래서 뭐 분자가 이제 이런 식의 합으로 나타나고, and we are dividing by the fraction.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 적분을 한 다음에 이제 구간의 길이로 나눠주면은 이제 평균값이 된다는 거죠. 어떤 함수의 평균값은 적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구간의 크기 b 빼기 a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함수의 이제 평균, 이게 av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일단 적분하고 a에서 b까지 fx dx,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증명은 이제 fx1 스타 더하기 fx2 스타 구간별로 이렇게 함수값이 있죠.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xn 스타 그 다음에 구간이 n개니까 n으로 나눠주고, 근데 우리가 델타 x라는 게 b 빼기 a 나누기 n이었으니까 이거를 n은 b 빼기 a 나누기 델타 x가 돼서 이거를 x1 스타 더하기 f x2 스타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f xn 스타 나누기 일단 이렇게 묶어놓고 b 빼기 a 델타 x예요. 이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이제 더하기죠. i는 1부터 n까지 xi 스타, 요게 리만 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은 b 빼기 a 1 a부터 b까지 fx dx가 돼요. 적분하고 이렇게. 요거는 뭐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ab fx dx 나누기 a부터 b까지 dx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물리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다 어떤 뭐 다른 함수 다른 걸 줄 거예요. 이제 보통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w fx dx 그리고 밑에는 a부터 b까지 w dx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연속적인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질량 중심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거기까지 지금 갈 필요 없고, 딱 이것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평균적인 함수의 평균 값은 b 빼기 a분의 1, ab, fxdx고, 요걸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은, 이제 적분 fx dx 요거는 f 에버리지 곱하기 b 빼기 a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있으면은 a부터 b까지 적분값은 이제 어떤 함수, 어떤 이제 평균적인 함수 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걸 합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요게 밑별이 요게 이제 요 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b-a가 요 밑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면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칠한 빨간 면적이랑 지금 칠하고 있는 파란 면적이랑 이게 같아지는 이제 어떤 상수함수 f 에버리지라는 뭐 값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고 0에서 5까지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 여기 이제 뭐 식을 이용을 해보면은 f 에버리지는 0에서 5까지죠. 그러면은 5분의 1 0에서 5까지 x 더하기 1 dx 그리고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 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거의 면적은 5분의 1에다가 이제 면적 2분의 1 5 그리고 1 더하기 6이니까 7 그래서 3.5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사각형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면적을 구한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3.5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풀이가 있는데 문제가 좀 많기는 해 보이는데 많아 보이긴 한데 정적분 파트가 얼마나 되지? 좀 많아 보이긴 하네. 일단 문제를 뭘 풀어볼까?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이제 다른 컴퓨터에 띄워놓고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조금 네. 뭘 해볼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적분으로 표시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60번 같은 거는 이제 간단하게 1에서 3까지 xi 플러스라는 게 이제 xds죠. 그러니까 fx가 x인 이런 거고 61번을 보면은 6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i는 1부터 n까지 5 xi 스타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i 스타의 3승의 델타 x가 있고 구간이 0에서 2까지 이렇게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fx라는 게 지금 5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3승이니까 요거는 적분이 0에서 2까지 dx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61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뭐 굳이 해봐야 되나 싶긴 한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극한을 구해서 이거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네요. 65번을 해보면은 65번 이제 오른쪽 끝점을 이용한 이제 극한값 적분값이죠. n분의 1에 n은 i는 1부터 2까지 i분의 n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걸 반대로 가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다. 그래서 우리가 A랑 B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델타 X라는 게 차근차근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FX는 그냥
우리가 적분은 이제 이걸 정적분의 정의가 a부터 b까지 fx dx는 일단 리미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함수 이제 리만 썸이 필요한 거죠. xi 스타 델타 x고 지금 이게 이제 오른쪽 끝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xi란 게 a 더하기 i 곱하기 델타 x고요. 델타 x라는 거는 지금 b 빼기 a 나누기 n 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n분의 1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b 요게 n분의 1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모양을 봤을 때 fx가 이제 xi 스타라면은 오른쪽 끝점이니까 이게 맞겠죠? 오른쪽 끝점 그러니까 xi 스타 오른쪽 끝점이니까 xi 이게 a 더하기 i 델타 x인데 이게 i분의 n이 되려면은 a 값이 0이어야 되고 따라서 b 값은 1이 되고 델타 x가 n분의 1이니까요. 따라서 요거는 0부터 1까지 x 함수 fx가 이거예요. x dx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n i는 1 i분의 a 이런 식으로 요거를 65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답을 제대로 했네요. 65번 65번이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수능 문제 한번 풀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제가 못 풀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요거 한번 다 해봅시다. 좀 차근차근 해봅시다. 요거 67번 다음 페이지로 갔어? 67번 오른쪽 끝점을 이용한 삭값 3분의 n i는 1부터 n까지 3 더하기 3 i n이요. 그러면은 일단 xi가 xi 스타는 xi고요. 오른쪽 끝점이니까 이거는 a 더하기 i 곱하기 델타 x예요. 그리고 델타 x는 b 빼기 a 나누기 n. 그리고 지금 이게 3분의 n이죠. 이 앞에 있는 거 n분의 3. 그리고 지금 요거를 보면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3 더하기 3 i분의 n. 요거는 3 더하기 n분의 3 곱하기 i가 돼서 3 더하기 i 곱하기 델타 x. 그렇기 때문에 요 a가 3이 되고 b는 b 빼기 a가 3이어야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xi이기 때문에 xi 스타라고 봐도 되죠. xi. 따라서 요거는
3부터 6까지 함수 자체는 똑같이 x, dx 이걸로 볼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분의 n에 n이 무한 들어갈 때 1, 3 더하기 3 i, n 이런 식으로 67번 확인해 보면은 역시 x, dx를 3부터 6까지 제대로 했네요. 그 다음에 69번이 이제 복잡해 보이죠? 69번 69번 아래 n n분의 1 i는 1 n 1 더하기 i분의 n 곱하기 여기 로그가 들어가 있어요. 로그 1 더하기 i분의 n의 제곱의 로그. 요거는 xi 스타는 xi 스타 xi a 더하기 i 곱하기 델타 x고 지금 델타 x가 n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 더하기 i분의 n이라는 게 1 더하기 i 곱하기 델타 x니까 여기서부터 a는 1, b는 2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는 지금 요 서메이션에 있는 요거 곱하기 로그 1 더하기 i n의 제곱 요거는 xi 스타 곱하기 그 xi 스타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은 정적분은 1에서 2까지 x 로그 x의 제곱 dx가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은 제대로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뭐 이제 요거를 요런 함수가 있으면은 적분하라는 거죠. 0부터 12까지 fx dx 요거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봐서 요거 삼각형 요거 삼각형 삼각형 있으니까 그냥 면적 구해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더하면 되죠. 요게 요거 면적이 1이고 요거 면적이 4 곱하기 2가 4 요거 면적은 6 곱하기 3 그러니까 9 그래서 요거 총 면적은 1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들어가 있는데 요게 1이고 요게 4 요게 9인데 요게 지금 x축 아래에 이렇게 깔려있죠. 따라서 1 빼기 4 더하기 9 값은 요게 1 이렇게. 이것도 다 비슷한 유의 문제긴 한데 81번 보면은 1에서 5까지 요거죠. 요거를 y라고 했을 때 4 빼기 x 3의 제곱 y제곱은 4 빼기 x 3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 요게 뭐냐면은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원인데 반원이에요. 사실 이게 양수범위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1부터 5까지 적분을 한다는 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니까 요거의 면적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면적은 반지름이 2인 1의 절반이니까 파이 곱하기 4 그리고 절반. 그래서 2파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거는 뭐지? 복잡 보니까 패스하고. 요거 이제 구간을 나누는 문제죠. 구간 나누고 이게 또 fx, gx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걸 하나만 해봅시다. 91번 할까? 이거는 91번. 여기서 4까지 fx dx가 5 여기에서 2까지 fx dx가 마이너스 3 여기에서 4까지 gx dx가 마이너스 1 여기서 2까지 gx dx가 2예요. 그리고 91번에서 구할게 2에서 4까지 fx 빼기 gx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거를 구하기 전에 요거를 하면 좋겠죠? 요거는 0에서 2까지 fx dx 더하기 2에서 4까지 fx dx니까 요거는 요게 차근차근 합시다. 여기로부터 2에서 4까지 fx dx는 0에서 4까지 fx dx 빼기 0에서 2까지 fx dx 이거는 5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8 이거를 더 내려야겠다. 0에서 4까지 gx dx는 0에서 2까지 gx dx 더하기 2에서 4까지 gx dx 따라서 2에서 4까지 gx dx는 0에서 4까지 gx dx 빼기 0에서 2까지 gx d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이네요. 요거는 이제 fx, gx 쪼개가지고 2에서 4까지 fx dx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gx dx 앞에 게 8이고 빼기 뒤에 거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값은 11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거네요. 91번이었고 요거는 뭘까? 요거를 뭐 나눠서 구해보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게 어떤 함수가 정확히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0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값은 이거 0일 거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기는 1 더하기 코사인 t면은 코사인 자체가 일단 이븐 펑션이고 1 더하기 코사인 이것도 이븐 펑션이고 단지 t가 있죠? 요게 이제 어드 펑션이기 때문에 뭐 기함수 우함수 그런 말 쓰죠. 요거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x는 0을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루트 파이부터 루트 파이까지 계산하면 0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고 이 막 루트 파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 성질을 딱 보면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를 그려보면은 x 나누기 자 원래 함수가 x 나누기 1 더하기 코사인 x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 대칭인 함수예요. 지금 뭐 모양도 되게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어드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할 때 마이너스 어떤 값에서 그 부호가 반대되는 값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이게 0이 돼버린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문제가 얼마나 있는 거야? 문제 엄청 많네. 뭐 요것도 이제 나눠서 더한 다음에 요거 써가지고 이제 구하라는 문제고 연습용이고 요거 뭐 양수보다 크다 요거 생각해보면은 x-3의 제곱이죠. 요런 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이렇게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은 양수고요. 이거는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문제죠. 111번 fx가 x의 5승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렇게 하고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fc가 f 평균값이 되는 점 c를 찾아라.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은 x의 5승 dx는 0이에요. 그 말은 요거의 평균값은 b 빼기 1 하면 2죠. 1 빼기 마이너스 1 x 5승 dx는 0이 돼서 평균값이 0이라는 거죠. 이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리고 요거랑 요게 만족하는 C 값은 당연히 0이고요. 여기 간단한 문제고 요거를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같고 요것도 그런 문제 같은데 125번 보면은 125번 125번
A 값이 네, 간단한 응용 문제인데 4 시컨트 제곱 t dt가 파이고 일단 요걸 값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4에 파이 4 탄젠트 제곱 dt가 어디 보자. 요거는 값이 안 나와있네. b는 요거는 이제 요거를 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b가 8분의 2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네요. 이게 시컨트 제곱 t 계속 헷갈려 나 지금. 탄젠트 제곱 t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 t겠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돼서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a라는 거는 8분의 4 마이너스 8분의 4 요거를 이제 요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탄젠트 제곱 t 더하기 1에 dt a는 파이였죠? 파이 그리고 적분을 쪼개면은 파이분의 4 마이너스 파이분의 4 탄젠트 제곱 t dt 더하기 파이분의 4 마이너스 파이분의 4 dt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요거죠. 요거는 b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걸로 표시되는 거죠. b 더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4부터 파이분의 4까지 여기 1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거는 2분의 파이 따라서 a 빼기 b는 파이분의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문제 더 있는데 이걸 더 하지 말고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뭐 문제 계속 다 풀면은 지겨우니까 예전에 다 풀었는데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정적분의 정의를 했고 이게 아예 섹션 이름이 정의는 안 나있구나. 어쨌든 정적분 파트를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뭘 하냐 여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울 것 같아요. 요것도 고등학교 때 배우죠.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 아니라 아마 수2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려면 그래서 아이작 뉴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다. 그래서 오늘 한 건 여기까지고 일단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오늘 방송 이제 끝이고 다음 주 계획이 일단 이번 주에 게임 수학을 했으니까 일단 다음 주는 쉬어갈 거고요. 쉬어가면서 이제 영상 편집 계속 하고 글쎄 아직 다음 주에 뭘 할지 생각을 안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서 일정표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토마토먹님.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증명하는 방정식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대수 쪽에서 다루고, 요거를, 이제 설령대수 할 때 좀 비슷한 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스페이스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달라질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일단 미적분학을 이렇게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미적분은 지금 적분 단원이니까 이제 적분 내용을 이렇게 쭉 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해보면 재밌긴 하겠죠. 좀 더 이렇게 수학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수학을 하시는 버티버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뭐 일단 다음 주 일단 코딩을 이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생각하시는 것만큼 희귀하진 않아요. 이제 트위치에 저 말고 이제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긴 한데 일단 좀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복귀하시면 또 이렇게 수학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처럼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이게 간간히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잘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또 레벨이 또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대학 수학을 이제 하고 또 이걸 고등학교 수학을 해서 이제 그런 걸 타겟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좀 사실 뭐 다른 분을 뭐 가르친다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꾸준하게 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하드코어하게 지금 대학 수학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일단 뭘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이제 내일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일이고 이제 여러분한테는 오늘 일요일 밤에 뭐 상황 봐서 이제 그냥 저챗 할 겸 VR챗 들어가서 이제 방송을 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뭐 일단 슈레딩거의 일정이 될 것 같아요. 되든지 말든지 확률 정도. 네, 슈레딩거의 방송입니다. 할지 안 할지 제 기분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기분이라든지 이제 좀 상태에 따라서 진짜 좀 일찍 일어나면은 할 수도 있고 일찍 못 일어나면은 이제 다른 일 하느라고 이제 못 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일단 지금 이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들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전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감사합니다. 예. 예, 다들 봐주시고 채팅해주시고 다들 감사하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제바입니다. 빠이빠이. 제바.